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HLB뿐만 아니라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수익 내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임하셔가지고 또 영상에다가 제가 HLB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좋은 종목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때다라는 거를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려왔던 HLB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이슈를 타가지고 불을 뿜기 시작을 했는데, 자,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반대로 좋지 않은 거, 걱정되는 거, 우려되는 거, 리스크가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는 꼭 미리 체크를 하고 가시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어떤 변동성,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어느 정도 염두는 좀 하고 계시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물론 제가 코멘트를 다 드리겠지만서도 일단 제 문자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모르고 계신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오늘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좀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또 유익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머니코트 채널이 이제 1.9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2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벌써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또 그 성장에 힘입어서 이렇게 브리핑하고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김 대표는 더 날뛸 수 있습니다. 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특이사항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신청하신 분들 확인 다 하고 있고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누락 방지를 위해서 아예 네이버 설문으로만 이렇게 깔끔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신청하신 분들은 접수가 다 되고 있어요. 그 뒤에 제가 보내드린 게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아직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HLB가 특이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 변동성이 빠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위든 아래든.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얼른 여러분들이 풀이하고 해석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보면 업어보다가 날려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딱 발송을 해드리니까 최근에도 다 보내드렸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꼭 한번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HLB는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론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세 이슈. 오늘 우리나라 본장 열리기 전에 관세 이슈로 잠깐 좀 흔들릴 뻔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은 자동차 섹터는요 직접 타격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품목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가 1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먼저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혹은 그 밸류체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관세 관련된 거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미 수출 금액이 현재는 적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섹터 자체가 막 급락하고 이럴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또 크지 않을 수 있다. 결국에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관세라는 거는 수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현재 기점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HLB가 품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 어쩐다 하면은 그거는 또 HLB는 타격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승인부터 바꿔보자. 끝. 이렇게만 관세 이슈는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된다. 왜냐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개장을 하면서 관세 이슈가 나오니까 잠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뻔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관세 이슈가 조만간 한두 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HLB를 비롯해서 시장이 관세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다음으로 나올 재료는 클래스 1으로 가느냐 클래스 2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최종 승인 여부, 그쵸? 최종적으로 FDA 승인 여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최종 승인 여부 앞에는 클래스 1, 클래스 2로 요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클래스 1에 걸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클래스 1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클래스 2만큼을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그 중간에 애매한 수준일 것 같다. 왜냐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비 심사하는데 시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양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리고 또 FDA에서 인력 감축을 해둔 상태고 아직 뭐 그렇게 엄청 인력을 보충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리하는 속도가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클래스 1과 2는 시장에서는 빨리 승인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이제 주식 관점에서는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좋은 거면 빨리빨리 승인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에러다.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심사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채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니다,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뭐 주가가 변동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재신청은 했잖아요. 재신청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HLB는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일단 수급과 유동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없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은 8만 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 1이냐 2냐 그에 따라 조금 더 치고 올라가냐 조정 나오냐, 그리고 이제 승인 심사 관련해가지고 뭔가 중간에 재료가 나온다거나 심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재료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8만원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제 HLB 특이사항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매수 타점 혹은 뭐 최종 목표가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뭘 원하시냐라고 설문을 했는데 최종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거 한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지 않습니까? 간암 신약인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올해 승인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26년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보통 출시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그 3년 차 정도가 피크거든요. 그러면 29년입니다. 29년 피크 세일즈 진입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규모가 12조에서 15조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HLB는요, 이 중에 5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HLB의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잖아요. 그렇죠? 병용 임상인데 리보세라닙은 HLB 거고 캄렐리주맙은 항서제약 거죠. 그러면 HLB가 가져올 수 있는 매출은 뭘 봐야 돼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매출을 봐야 되겠죠. 그럼 리보세라닙에 대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의 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3.1조 정도를 전망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OPM 영업이익률이죠, 80% 정도를 또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연구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하는 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출시를 하고 나서는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엄청 낮아요. 근데 거기다가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화합물이잖아요. 저분자 화합물은 생산 단가도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80% 정도 잡으면은 2.4에서 2.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실적은 나왔으니까 멀티플을 곱해주면 되겠죠.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PER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를 산정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글로벌 신약 승인을 획득했던 빅파마 기업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PER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20배에서 25배 정도의 멀티플을 곱해준다라고 했을 때 2.5조 곱하기 20배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50조 원입니다. 근데 HLB가 지금 현재 시총이 얼마입니까? 8.8조예요. 그쵸? 근데 HLB가 이 돈을 다 먹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엘레바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럼 미국의 엘레바가 판권이나 법인세 뭐 등등 이런 거를 이제 분배를 해야 되고 지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분율이나 항서제약과의 또 이익을 일부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럼 보수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시총에서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또 할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약 35조 원 정도가 보수적인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PER로 놓고 보면은 HLB의 적정 시총을 한 35조 정도로 추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물론 전제 조건은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이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놓고 봤을 때 PSR 기준으로 밸류를 만약에 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신약 초기 시장 침투력을 반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PSR 기준으로 보긴 하거든요. 매출을 중심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 동종업계 주요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PSR이 5배에서 8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상 매출 3.1조에다가
곱하기 PSR 한 6배 정도 준다. 그럼 얼마? 18.6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승인 직후의 기대감이나 이런 까지 같이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5에서 20조 정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HLB를 밸류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일단 승인이 났다. 그러면 현재가 약 9조라고 잡을게요. 한 지금부터 2배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3년 정도 멀리 봤을 때 이 정도의 매출과 이익, 그 다음에 관세 같은 리스크가 좀 적고 했을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35조까지 약 4배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HLB가 66,000원 정도니까 4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264,000원까지 업사이드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도요, 예전에는 임상만 성공하면 어떻게 됐다,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얼마큼 벌었다, 그냥 기술 팔아버리고 끝, 이런 식으로 많았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HLB가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29년에 피크 세일즈 진입기에서 요 정도의 매출,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이대로만 딱딱딱딱 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HLB 너무 싼 건 맞는 거죠. 그럼 실제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부터도 4배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은 뭐다? 이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처럼 시장이 좋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거나 이래버리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26만원, 27만원 갈 만한 게 30, 35만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FDA 승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업하고 판매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어떤 식으로 매출 전망이 달라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FDA 승인이 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승인이 나면 현재 66,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정도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은 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을 하면 2배에서 3배 사이 이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FDA 승인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1년 이내에는 지금 현재가 기준 2-3배 영역 내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요렇게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4배 혹은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FDA 승인부터 받아야 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계산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해주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밸류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돈이 많은 기업이면은 FCF 방식이라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서 또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많고 성장주다, 그럼 EV 에비타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보통 제약바이오는 신약 승인이 나고 초반에 PSR, 그 다음에는 PER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국 기업들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글로벌리 비슷한 기업하고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업사이드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HLB가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제가 나름 정확하게 그래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만 펼쳐놓고 여기 선이 어떻고 매수가 어떻고 여기가 저항이라서 이게 어쩌니,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쵸?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매매를 하면요, 엇박 타요. 제대로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진짜가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누르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꼭 미리미리 신청해 두세요. 그때 가서 당일에 뭔가 하려고 하고 김 대표 거 영상 어디 있더라, 이거 빨리 좀 받아야 돼, 늦어요. 이미 저는 문자를 보낸 뒤가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비용 발생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요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에 구독은 좀 눌러달라, 요렇게 한번 같이 HLB를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HLB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뜯어드리는 영상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